네, 시장이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72,000달러 근처까지 내달리고 나서 살짝 조정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랠리 이후에 전형적인 이 숨고르기 양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곧장 이제 8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졌어요. 지금 54%대 중반으로 후퇴한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더리움이 지금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반등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살짝 빠졌다더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 중심의 장세, 이번 판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3,800달러까지 뚫어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700달러 후반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4,000달러 돌파는 뭐 시간 문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승인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 이렇게 이더리움의 시세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6% 아래에 있던 게 지금 18%에 근접하게 올라서 있는 모습, 그냥 크게 하나 급등한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트 대장이 이슈적인 호재를 등에 업고 랠리를 선보인다라는 것은 알트 순환매 양상, 우리가 좋아하는 기대하는 알트 시즌의 도입에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들 발걸음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지금 SEC가 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19B4 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를 하자마자,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22일,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 양반들 마음이 급해요. 지금 바로 그냥 업데이트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피델리티, 바네크, 인베스코 갤럭시, 아크 투애니언 쉐어스 등이 5곳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다가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9B4의 주체는 증권거래소들,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증권거래소들이고, S1, 요게 이제 증권신고서의 주체가 발행기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9B4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서류를 증권거래소에 제출을 했고, 증권거래소가 SEC에 제출을 할 거고, SEC가 지금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쯤에 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을 엄청 빵빵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3일이 바네크, 24일이 아크 투애니언 쉐어스, 얘네들이 지금 1차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리고 7월, 8월 줄줄이 잡혀 있는데, 얘네들도 조기에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 왜?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지금 암호화폐 이슈가 떠오르다 보니까,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떠오르다 보니까 트럼프가 심지어 오늘부터 지금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라고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대표적인 규제 기관 SEC를 통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티커를 증권예탁결제원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증권예탁결제원 DTCC에 등록한 것 그 자체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정도로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서 지난주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DTCC에다가 티커를 등록을 했습니다. DTCC, 지난주에 되게 관심이 높았던 기관이죠. 이 체인링크와 함께 이 토크나 펀드 이슈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곳인데, 지금 바네크가 이더리움 현물 ETF 티커로 이더V, 바네크의 V, 이더V로 지금 특허 등록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는 확실히
꾸물꾸물하죠. 금융 전문 변호사 스캇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S1 증권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거의 넉 달을 보냈다.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에는 5달이 걸렸다. SEC의 승인 작업은 이제 막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프로세서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19B4가 승인되고 나서 S1까지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S1까지 승인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 비트코인 현물 ETF도 넉 달 걸렸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넉 달 하면 이제 10월 전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선 직전이 됩니다. 뭔가가 지금 뭔가 지금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SEC가 이렇게 서두르는 게 이게 지금 업데이트 날짜도 당장 이틀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도 실제로 승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최소한 대선 전에는 이걸 승인시켜야지 바이든에 대한 어떤 표심으로 이런 투심을 표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깔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뭔가 확실히 꾸물꾸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되게 사실은 큰 이슈죠. 이더리움 현물 ETF를 SEC가 승인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거니까 증권이 아니다라면 XRP는 증권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리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자산 운용 규모는 비트코인 대비 10에서 15%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 비트코인에 이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는 너바나 콘서트 다음으로 시스터 헤이즐이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가혹한 비유일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다. 10에서 15%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운용 자산 가운데 일부를 스테이킹으로 맡겨서 추가적인 수익화가 가능하게끔 여기까지 오케이를 하면은 저는 판때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가능성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오히려 비트코인 못지않게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장은 비트코인이죠. 제일 그냥 대빵. 지금 전체 자산 랭킹 시총 랭킹을 보더라도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장은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말은 그냥 기대감, 이더리움 관계자가 하는 말 그냥 개소리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장은 비트코인이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이고 독특한 이더리움만의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에서? 디파이에서. 디파이가 지금 전통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크립토커런시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디파이 혁신 때문이라고 봐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큰 모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디파이의 상징성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특장점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10에서 15%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SEC 입장에서는 스테이킹까지 OK를 때리기에는 약간 이게 무리수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10에서 15% 수준보다는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 정도로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조셉 루빈, 그러니까 이제 조셉 루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관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이더리움 공급 위기가 발생 가능하다. 전형적인 이더리움 관계자가 할 만한 얘기죠. 그래서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27% 이상이 이미 스테이킹이 돼 있다. 이더리움 시장 가치는 비트코인보다 낮을 뿐 아니라 공급량 상당 부분은 이더리움에 있어서 이 소비 활용이 불가능하다. 엄청 빡세게 지금 스테이킹 되고 있거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공급량 상당 부분이 소각하게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한적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따른 공급 위기가 비트코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이더리움 관계자가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중심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이게 어느 정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거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성격이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30% 가까운 물량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이더리움 진영이나 이더리움 지지자들 사이에선 말할 법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 하지만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들으면 비트코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비트코인 맥스들은 까고 있네 뭐 이러겠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난센이 발표한 건데 이더리움 일간 순유입액이 지금 4개월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5월 21일 기준으로 거래소 순유입 규모가 81,842더 3억 달러 수준인데 뭐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1월 23일 이후 1일 기준 최대 규모 3일 연속 유입세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하나 등장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액이 감소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래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빼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이 정도 하나 쏟아지면은 시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매도 압력이 발생하면서 이 역시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상황,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염두에 둬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늘 그랬듯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됐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리고 나서 급반등을 해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언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이건 이제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지금 막 오르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막 이미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올라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20%가 30%가 될 수도 있지만 20%가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강세장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스 키엘리가 재미있는 얘기해요.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비트코인 때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 하락세 가능성이 높다. 셀더 뉴스 이벤트 가능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말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미 20%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SH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그 어느 결정이든 내릴 수가 있다. 아직 최종 결정 나온 거 아니야. 뒤로 깔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대선 판때기의 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판 업기 쉽지 않을 걸 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승인은 되겠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물론 그런데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이더리움은 증권성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할 가능성이 0%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루카스 키엘리가 1뎁 CIO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젤레, 지금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경신할 때까지 3,000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알트코인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별들은 거대한 알트 시즌을 위해서 정렬하고 있다. 정렬 앞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본빵 전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된다라고 깔아놓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돌파 상단 저항 돌파했어. 이번에 좀 꼬라박다가 돌파했고 15,000달러 향한 로드맵 지금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00달러라는 거는 뭐 한두 달 뒤가 아니고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가능할 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스타씨, 역대 가장 큰 알트 시즌 중 하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위크핸드들 이미 떨어져 나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다시 말해서 알트 랠리 지금 뭐 꾸물꾸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야. 이제 빵 하고 갈 거야. 과거에 빵 그랬던 것처럼 빵, 빠바 빵, 빵, 빵 좀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잘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 가을까지, 한 8월에서 9월 정도까지는 알트 시즌이 좀 펼쳐지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비트코인이 반감기 랠리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연말 연시 이 전환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중심 장세가 더 강력하게 이뤄지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그림이 제일 예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알트 시총 차트를 보니까 조정 맞췄어. 주간 차트입니다.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 60에서 70% 수준까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거,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더리움은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넥스트 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2차 포인트가 되겠죠. 크립토 파텔, 지금 이더리움 살까 팔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보니까 하락서기 패턴의 강한 반등 신호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5,000에서 6,000달러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거부될 경우에는 2,500에서 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2,000달러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2,000달러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올해 초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 생각 잘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 준다라면 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과 맞물려서 더 잘 움직여 준다라면 초기에는 물론 셀더 뉴스 이벤트를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급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맥락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